색다르고 재미있는 음악을 소개해 드릴게요. 음악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우리가 몰랐던 음악의 또 다른 이야기를 향해 달려볼까요?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MTX. 안녕하십니까? MTX의 승무원 김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선영입니다. 어머, 민영씨. 오늘 옷차림이 평소와는 다른데요? 요, 어때요? 스타일을 좀 바꿔봤는데. 정말 멋져요. 평소에는 스냅백이랑 찢어진 청바지는 잘 안 입잖아요. 요즘 언프리티 랩스타를 즐겨보는데 거기서 원더걸스 유빈이 입고 나온 스타일이 아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 입어봤어요. 그렇군요. 민영씨가 입으니 힙합걸 같아요. 선영씨도 이렇게 입어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여행 갈 곳은 이런 옷차림이 어울리거든요. 정말이요? 우리도 래퍼 오디션을 보러 가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힙합이 만들어진 최초의 장소로 떠나볼 거랍니다. 그럼 저도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힙합 스타일로요. Yeah. 좋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프라이머리의 시수를 들으면서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MTX가 곧 출발합니다. 파티 타임 아는 사람 없네 지루해 앉아있기만 해 바텐더 뭘 마셔야 해 그래 그걸 넣어줘 Cause it's red 여긴 어디죠? 도시의 기운이 뭔가 음산하면서도 자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져요. 오늘의 종착지는 80년대 뉴욕 할렘가역입니다. 힙합이 최초로 만들어진 곳이죠. 뭔가 힙합 소울이 느껴지지 않나요? 도시의 골목 분위기가 흑인 갱스터들이 나올 것만 같아요. 힙합은 주로 흑인의 음악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엉덩이를 흔들다는 말에서 유래된 힙합은 70년대 후반 뉴욕 할렘가의 흑인과 스페인 청소년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문화운동입니다. 80년대부터는 미국의 새로운 대중음악 장르로 굳어졌죠. 그렇군요. 보통 랩을 힙합이라고 하죠. 힙합을 이루는 요소는 보통 4가지로 랩, 디제잉, 그래피티, 브레이크 댄스가 거론되죠. 비트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랩, 턴테이블을 이용해 힙합 반주를 믹싱하는 디제잉, 랩에 맞춰 고개 같은 춤을 추는 브레이크 댄스는 한 번쯤은 다들 들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피티는 뭐죠? 선영씨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아마 그래피티라는 단어는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직접 보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죠. 저기 봐요. 스프레이 페인트 칠을 마구 해놓은 듯한 저 벽이요? 저 벽화도 힙합을 이루는 요소 중 하나였군요. 화려한 색의 커다란 그림 속에서 자유분방함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힙합하면 자유로움, 사회에 대한 반항, 스웨그가 떠오르죠. 그런데 스웨그라는 말의 정확한 뜻이 뭐죠? 힙합 노래 가사 속에서도 자주 등장하던데. 허세를 부리듯 자유분방한 스타일로 힙합 뮤지션이 잘난 척을 하거나 으스대는 기분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좋아하는 래퍼 MC 스나이퍼도 스웨그라는 단어를 자주 쓰더라고요. 선영씨, MC 스나이퍼 팬인가 봐요. 그렇다면 MC 스나이퍼의 MC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나요? 그냥 노래만 좋아해서 이름의 뜻은 잘 몰라요. 궁금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MC는 마스터 오브 세레모니스의 줄임말로 힙합에서 직접 가사를 쓰고 랩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 그러고 보니 래퍼들 중에 MC몽, MC그리도 앞에 MC가 붙는군요. 의미를 알고 나니 진정한 힙합 팬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가사를 쓰고 랩을 하면 저도 MC 선영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선영씨, 이렇게 힙합이라는 장르가 언제부터 대중화되었다고 생각해요? 글쎄요. 요즘에는 다이나믹 듀오, 빈지노, 도끼 등 많은 힙합 가수가 있지만 나이가 많은 힙합 가수들이 없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대중화된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의 힙합 음악은 1989년을 시작으로 아직 25년밖에 안 됐어요. 최초의 랩이 어떤 노래인지 알고 있나요? G.O.D? DJ DOC의 노래 아닌가요? 바로 홍서범의 김삿갓입니다. 브레이크 비트 위에 음표가 전무하고 모든 가사가 빠른 랩으로 진행되는 이 곡을 대한민국 랩의 시초라고 보죠.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곡이 한국 최초의 랩이라니 정말 놀랍네요. 미국에서 당시 유행하던 랩을
가수 홍서범이 한국에 돌아와 비슷하게 따라 만든 것이 김삿갓이죠. 랩 형태로 만들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곡의 형태에 랩의 요소가 첨가되어 있어서 최초의 랩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렇군요. 홍서범을 선두로 현진영, 서태지와 아이들이 한국 힙합 1세대를 이어갔겠네요. 선영 씨 잘 알고 있군요. 이렇게 김삿갓을 시작으로 대중화된 한국 힙합이 앞으로도 더욱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힙합 문화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데요. 노래 듣고 알아볼까요? 송민호, 지코, 팔로알토의 머니플로우. When I was young 지금보다 더 11 years old 그때쯤 찌티 음악을 접하고 귀가 튀어나와 저자고 무릎 꿇고 겁없이 전진했고 전과 달라진 방향에 방황하기도 했어 타협없던 어린 맘의 금이가 돌이다가 음악을 색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 음악과 관련된 이슈를 뉴스를 통해 들여다봐요. 출발할 준비가 됐나요? MTX 뉴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금요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욕설과 서로를 비하하는 내용의 가사가 난무해 대중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각종 욕설과 성행위를 묘사하는 듯한 장면이 방송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학생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출연자들끼리 서로 비하하고 욕설도 하고 심지어는 듣기 거북한 가사로 랩을 해요. 힙합이라는 명목하에 만들어지는 것들이 시청자로서 조금 불쾌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는 힙합 프로그램,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다운 뉴스 이선영입니다. 매회 뜨거운 이슈를 만드는 이 프로그램은 인기가 많은 만큼 문제점도 많죠. 맞아요. 출연자 송민호는 산부인과를 언급하며 여성을 비하하는 랩 가사로 논란을 만들었잖아요. 저도 그 가사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후 대한산부인과 의사회가 대한민국 여성들을 모욕하고 산부인과와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송민호는 인터넷을 통해 사과문을 올렸지만 논란을 잠재우지는 못했죠. 또 이 가사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최고 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고 해요. 흑인들의 자유로움과 사회에 대한 목소리를 나타내는 것이 초기의 힙합이었지만 지금의 이 프로그램이 과연 진정한 힙합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맞습니다. 참가자 블랙넛도 가수 윤미래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여성을 혐오하는 듯한 가사로 숱한 논란을 낳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힙합의 본질도 쿨한 뮤지션 정신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속 성장한 한국 사회의 메커니즘상 남녀 불평등이나 윤리성 여부 등은 다소 민감한 사안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죠. 한국의 고질적 병폐인 성불평등이나 지역차별 문제, 약육강식 등을 겨냥한 부분이 이 프로그램을 더욱 큰 논란에 휩싸이게 한 것 같아요. 참가자들의 힙합 가사가 결과적으로 사회 문제를 떠올리게 한 거죠.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쇼미더머니가 보여주는 힙합 문화는 형체가 없다고 비판합니다. 한국 래퍼들의 저돌적이고 지나친 퍼포먼스 문화가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안 좋은 모습을 담고 있다고 지적한 거죠. 맞아요. 이런 힙합 프로그램들은 가사 논란뿐만 아니라 욕과 디스도 필수 요소처럼 등장하죠. 언프리티 랩스타에서는 제시가 방송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 디스랩을 했던 게 큰 화제가 되었잖아요. 다른 참가자들을 한 명씩 꼬집어가며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점을 랩으로 표현했죠. 제시의 디스는 재치 있는 표현력이 돋보였다 라는 평가와 힙합이라 보기에는 지나치다 라는 대중들의 상반된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실 디스는 랩을 통해 서로를 비난하는 힙합 장르 중 하나라고 해요. 아무리 힙합의 일부라고 하지만
방송에서는 너무 자극적으로 비춰지는 게 아닌가 싶네요. 흔히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죠. 방송의 이슈를 위해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서 힙합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 같아요. 네, 힙합의 장르를 옳지 못한 방식으로 비춰내고 이것을 예술이라는 단어로 포장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프로그램 측에서 디스를 불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편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방송이 진정한 힙합의 의미를 담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다음 시간은 MTX 열차 카페입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슈프림 팀의 너 때문이야를 들으며 잠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Yeah. 너 하거나 둘의 책임이나 실수 쳐다보기도 싫어진 그 이유 그런 것들 서로 묻지 않기로 해 이 마당에 뭘로 또 피곤해지려 아니 잠시 서로 엇갈린 거라고 받아들일게 누구를 탓하고 그럴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널 기다릴 선영씨, 오늘 날씨 정말 쌀쌀하죠? 네, 아침에 방송을 하러 올 때랑 집에 갈 때는 너무 추워서 꼭 외투를 입고 와요. 이제 곧 있으면 낙엽도 떨어지겠죠? 얼른 남자친구와 도시락 싸서 단풍놀이 가고 싶어요. 저도 얼른 남자친구가 생겨서 올 가을 단풍 구경은 꼭 남자친구와 함께 하고 싶네요. 좋아요. 그때 오늘 소개할 노래들을 들으며 낙엽길을 걸으면 더 분위기가 좋을 거예요. 혹시 오늘의 순위가 가을과 관련된 것인가요? 선영씨 눈치가 빠르네요. 오늘 제가 소개할 순위는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랍니다. 어떤 노래가 순위에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얼른 알려주세요. 네, 3위는 가을방학의 가을방학입니다. 2010년에 발표된 이 곡은 일기처럼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듯한 가사가 돋보이죠. 아, 저도 이 노래 알아요. 가을에 대한 마음과 사랑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는 노래잖아요. 2위는 뭔가요? 2위는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입니다. 2004년에 발매된 이 곡은 이소라의 잔잔한 목소리와 가을의 쓸쓸함이 잘 묻어나는 노래입니다.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본 곡이죠.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에도 오른 유명한 노래잖아요. 선영씨, 그럼 1위는 뭘까요? 글쎄요. 가을이니 발라드 곡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성시경의 거리에서입니다. 2006년에 발표된 이 곡은 가수 윤종신이 작사 작곡한 것으로 유명한 성시경의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감미로운 목소리와 아름다운 선율이 가을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름과 다르게 가을은 날씨가 추워지고 낙엽이 떨어져서 마음이 공허해지는데 이 노래들을 들으면 분위기가 딱 어울리죠. 맞아요. 얼른 남자친구와 함께 이 노래들을 들으며 낙엽길을 걷고 싶어요. 얼른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 1위, 성시경의 거리에서를 들어볼까요? 밤 나를 찾아온다 널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는 애태워도 마주친 추억이 반가워 오늘의 종착지 뉴욕 할렘가역에선 음악 이야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힙합의 유래와 요소, 힙합 프로그램의 문제점,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승객 여러분, 즐거운 시간이었나요? 다음 여행에는 더욱 즐거운 음악으로 떠나봅시다. 지금까지 송출의 유니언 PD, 기술의 나경태 엔지니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뮤직트레인의 제작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영이었고요.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